점유권입니다. 복습 한번 해보자. 아니 물어보지도 않는데 매일공 이러고 있네. 물건의 소멸서를 한번 해보세요. 매실 되면 어떤 물건이든 다 소멸합니다. 집에 불이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용징수가 되면 소유권 이외의 물건은 모두 소멸한다. 개명가 들어가면 말소 기준권리보다 늦은 물건은 모두 소멸한다. 포기는 어떤 물건이든 포기할 수 있으니까 포기를 통해서 다 소멸할 수 있고요. 혼동이 되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혼동이 되면 어떻게 된다? 제한 물건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제한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간이 만료되면 다 권리는 소멸하죠. 근데 기간은 물건 8개 중에서 용유 물건만 기간이 있지 다른 물건은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물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면 알겠지만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건은 기간이 없어. 담보물건은 왜 기간이 없냐 하면 종이기 때문에. 담보물건은 목적이다 수단이다. 돈 받는 수단이거든. 주가 죽으면 따라 죽을 운명이지 자기 스스로 기간을 가지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건 3개, 5개 빼버리면 남은 게 3개 아이가. 요 3개가 뭐예요? 용유물건이죠. 용유물건만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도 마찬가지. 용유물건에만 걸립니다. 용유물건 3개는 소멸시효 몇 년? 20년 걸린다 했죠. 혼동이 무슨 말이에요? 큰 권리와 작은 권리가 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게 합쳐져 가지고 작은 권리가 소멸한다 그랬죠? 대구가 멸치를 먹어가지고 작은 권리 멸치가 흡수돼가 죽는다. 그래서 가장 큰 권리인 소유권과 그로부터 파생된 권리인 제한물건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흡수가 돼 안 돼? 이건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합쳐져. 합쳐지니까 작은 권리가 큰 권리에 흡수돼가지고 작은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한물건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 제한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데는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전세권에 저당권이 붙어있다. 그때는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랬죠. 자, 이번 시간에는 187페이지 점유권에 대해서 봅니다. 이 점유권이 처음 배울 때는 조금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별로 들어본 일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라 점유권은. 왜 그러냐면 본권이 아니거든. 그래요. 본권은 뭐랬습니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야? 본권이죠. 본권을 구성하는 내용이 뭐죠? 사용수익 처분 아니라 사용수익 처분. 요 사용수익 처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본권이라고. 본권은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지. 저번주 마지막 시간에 본 게 요거 아니가 본권 7개. 소유권, 제한물권 6개. 소유권 1개, 제한물권 6개가 본권 아닙니까? 제한물권 6개를 나누면 용유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아니야. 소유권 하나, 사용수익권을 넘겨받는 용유물권 셋, 청구권을 넘겨받는 담보물권 셋, 6개 하고 1개 더 하면 7개 아니야, 7개. 소유권은 뭘 지배하는 거예요? 사용수익 처분을 모두 지배하고, 용유물권은 사용수익권을 지배하고, 담보물권은 처분권을 지배하고 이렇게 인수했다, 이거. 그래서 본권 7개죠. 요 7개에다가 1개를 더하면 그게 뭐예요? 8개 아니에요. 요 1개가 점유권이라니까. 그러니까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야.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다. 그럼 점유권은 뭔가를 이제 봅시다. 점이 무슨 말? 진다. 유는 무슨 말? 있다. 그럼 인정되는 권리가 뭐라고? 점유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책도 쥐고 있고 볼펜도 쥐고 있고 책상도 쥐고 있고 다 깔고 앉아있네. 지금 책상을 점유하고 있죠? 내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거. 너무 거 아니고 남의 거야. 너미 아니고 남이다. 남의 거. 책도 쥐고 있네. 누구 거? 내 거. 그러니까 내 거를 쥐고 있어도 점유. 남의 걸 쥐고 있어도 점유. 점유는 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니꺼 내가 안 다닙니다. 사용수익 처분 관계 있다 없다? 사용수익 처분과는 관계 없습니다. 쥐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쥐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고,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족한 것이 점유권이다. 그리고 우리 민법상 판례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또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 점유 설정 의사가 뭐냐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인식. 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갑의 시계를 을이 훔쳤어. 근데 훔치는 과정에서 갑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럼 갑이 가만히 있을까? 좀 돈 잡아라, 따라올까? 잡아라 하고 따라오겠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해필 이 소유자가 이 육상 선수야. 동료보다 더 빠른 거예요. 점차 이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급해 안 급해? 도둑이 급하죠. 그래서 낮잠을 자고 있는 A 호주머니에다가 시계를 싹 넣어버리고 딴 데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시계를 누가 쥐고 있어요? A가 시계가 A 호주머니에 들어있죠. 사실상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A는 시계가 내 호주머니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점유권이 있어, 없어? 점유권이 없다. 그러면 A가 언제 점유권을 취득할 거냐? 1번, 잠에서 깨어서 호주머니 시계가 있다는 걸 인식했을 때입니까? 갖고 싶은 의사가 생겼을 때입니까? 인식했을 때입니다.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인식만으로 족한 것이 뭐다? 점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인식을 하면 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면 갖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도 그건 뭐다? 점유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점유 설정 의사 할 때 이 의사는 인식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의사하고 인식을 또 구별을 못하면 안 돼. 보는 것하고 보이는 것은 다르죠, 그죠? 보는 것은 의사다, 인식이다. 보이는 것은 의사다, 인식이다. 자, 가봐라.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창문을 보니까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나무도 보인다. 의사야, 인식이야? 요거는 인식이죠. 자, 읽어보세요. 19권. 보지 마라 하니까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솔직하게 보고 싶어. 그래서 보지 마라 하니까 엄마 모르게 애가 뭐 한다고? 여기서 본 거야. 보는 거야. 인식이야, 의사야?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의사. 내가 은해서 하는 것은 의사고 내가 은하든 은하지 않든 눈에 띄는 건 인식이고 인식과 의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는 인식만으로 족한 거지 꼭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는 필요 없다 이거야. 인식이야. 점유까지 봤습니다. 갑의 시계를 을이 훔쳤어. 자, 훔친 사람 이름이 뭐죠? 그럼 그 을의 이름이 뭐냐고. 도둑해라. 어디 샀노? 도둑을 뭐래요? 앞으로 책을 읽다 도인이랑 도둑을 말하는구나 이 생각하면 돼. 요 도인이 아니고 요 도인이 아니? 계룡산에 있는 도사는 요거고 계룡산 도사가 요 도둑이야. 지금 이제 갑의 시계를 을이 훔쳤죠? 시계를 누가 쥐고 있지? 도둑이 쥐고 있다가 뭐야? 점유아이가 쥐고 있다. 그러면 도둑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는 있다니까. 도둑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왜? 점유는 사용수익 처분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쥐고 있는 그 자체를 인지하는 권리다. 도둑도 쥐고 있고. 근데 3월 1일 날 도둑을 맞은 시계를 4월 1일 날 갑이 훔쳐간 사실을 알은 거예요. 갑이 이제 을이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럼 갑이 을을 찾아오겠죠? 찾아서 뭐라 할까? 돌려도가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했다고. 그러니까 을이 뭐 했을까? 내 시계다 하면서 안 돌려주려 하겠죠? 그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할까? 말을 안 들으면 소송해야 되겠죠? 그런데 소송을 접수하는 판사가 가만 보니까 시계 한 개를 놓고 서로 찍으라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둘 중 한 명이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아 몰라? 판사는 모르잖아. 우리는 알죠?
우리는 우리 훔쳐가니까 알잖아. 왜 알지? 우리는 하늘에서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알잖아. 근데 판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누가 소유자라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고 있는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해서 이 사람이 권리자인 걸로 추정해 주는 거야. 그게 점유의 추징이야. 그러니까 소송에서 도둑이 유리해요, 갑이 유리해요? 도둑이 유리해요. 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사람. 그러니까 갑은 가만히 있어도 누구 걸 지고 있다? 자주, 자기 시계를 지고 있는 걸 추징돼. 자주, 팽원, 공연, 선의, 적법, 계속 다 추징돼. 안 되는 게 한 개 있어. 무과실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추징됩니다. 자주, 팽원, 공연, 선의, 적법, 계속은 추징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누가 입증이 돼? 돌려주세요. 소송을 제기한 갑이 입증이 되고 을은 가만히 있어도 소유자로 추징되니까. 그 다음에 시계가 을의 손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가실이 있냐 없냐 다툼이 생겼다. 그때는 무과실은 추징이 안 되니까 이건 누가 입증이 돼? 이거는 점유하는 을이 스스로 가실 없이 점유를 취득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소송의 가장 중요한 점유권의 그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예요. 점유권이 인정이 되면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점유자는 입증 책임이 없고 상대방이 입증 책임이 된다. 추정의 범위는 이렇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점유는 니가 내가 따지 안 따져. 정당성 여부를 안 따집니다. 지고 있으면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유제도 어렵습니다. 책을 한번 봅시다. 제일 밑으로 내려서 점유의 개념이 나와 있죠. 보니까 점유는 사회관념상 물건을 줄을 쳐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까지 줄을 치고 사실상 지배 그걸 말한다? 점유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다. 그 다음 넘어가서 점유의 관념화 이런 것들은 기초과정에서 안 봐도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념이 뭔고? 사실상 지배이죠. 사실이란 말은 이게 현실이 이런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다 이런 뜻이에요. 현실 이런 뜻이에요. 관념은 뭔 말인고? 현실 반대말의 관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념적 점유다 하는 말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고 있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점유, 이게 관념적 점유입니다. 관념적 점유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관념적 점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에게 그 시계를 3개월간 빌려줬습니다. 임대차를 통해 빌려준 거예요. 그럼 시계를 누가 지고 있죠? 을이 시계를 지고 있죠. 이 사람을 뭐랍니다? 직접 점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직접 점유자고 빌려준 사람은 뭐랍니다? 간접 점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접 점유자. 그럼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동안에는 시계를 누가 지고 있다? 을이 현실적으로 지고 있죠. 그러니까 갑은 시계 주인은 시계를 현실적으로 지고 있지 않더라도 무슨 점유? 간접 점유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간접 점유를 무슨 점유를 한다? 관념적 점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갑이라는 아버지가 시계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월 1일 날 사망을 해버렸어. 그럼 사망과 동시에 뭐가 될까? 상속이 되겠죠. 그리고 생전에 아버지는 그 시계에 대해서 무슨 점유가 있다? 직접 점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고.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그 직접 점유가 어디로 넘어와요? 자식한테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점유권도 권리니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3월 1일 날 사망해서 3월 1일 날 상속이 됐는데 아들은 해외 출장 중에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고 3월 3일 날 들어와가지고 자기 손에 시계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을이 점유를 취득하는 시점은 3월 3일입니까? 3월 1일입니까?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사망과 동시에 무슨 점유가 남았다? 아들한테 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직접 점유가 그대로 넘어오는 거야. 상속은 무슨 성질입니까? 토갈 성기 아이가. 토갈이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몽땅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직접 점유를 가지시면 그 성질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직접 점유가 그대로 넘어오는 거야. 그런데 아들은 현실적으로 손에 시계를 넣은 건 언제입니까? 3월 3일이죠?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이틀 동안은 아들은 시계를 손에 쥐고 있다, 안 쥐고 있다? 안 쥐고 있어도 무슨 점유를 하고 있다?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관념이다, 현실이다.
이틀 동안의 점유가 간념이야, 현실이야? 그게 간념이다. 현실적으로 물건을 안 주고 있더라도 인정되는 점유가 이 간념적 점유예요. 그래서 뭐 상속인의 점유라든지 간접 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란다? 간념적 점유다. 점유 보조자의 점유 이런 것들을 점유의 간념화, 간념적 점유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대충 보시면 되고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다음 191페이지를 넘어가니까 자주타주하는 말이 있죠.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자주타주가 무슨 말이냐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주타주. 소유의 의사란 말이 중요합니다.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란 말 자체가 어려워요. 말 자체가. 그게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책을 보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만 돼 있지. 이거다라는 말이 없어. 뭔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굳이 이거다라고 하려면 소유의사는 지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지하려고.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는 자주점유고 소유의사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인데 이 소유의사란 말이 판례도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답을 하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한다니까.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란 말이고? 지하려고 이런 뜻이야 이게. 지하려고. 딱 적합한 말이 요거거든. 지하려고. 이게 딴 동네에 가면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이 힘든데 이 동네는 알아들으니까 그냥 지하려고 이러면 돼. 그 사람이 물건을 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손에 잡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왜 물건을 손에 쥐었냐? 쥐하려고 손에 물건을 쥐었으면 자주고 쥐하려고 쥐은 것이 아니면 타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볼까? 요거 보면 되겠네. 갑의 시계를 을이 3월 1일에 훔쳤죠.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니까 훔칠 당시 을이 시계를 손에 넣을 당시 왜 훔쳤습니까? 쥐하려고 훔쳤으니까 도둑의 점유는 무슨 점유예요? 자주점유다 이러면 되겠지. 그러니까 도둑의 점유는 자주점유입니다. 쥐하려고 훔쳤으니까. 갑의 시계를 을이 3개월간 빌렸다 이랬죠. 빌린 사람은 뭐 하려 빌렸노? 쥐하려 빌렸다, 사용하려 빌렸다. 그러니까 자주야, 타주야. 그건 타주야. 그러니까 빌린 사람의 점유는 타주고 훔친 사람, 훔쳤거나 이게 자주점유가 몇 명 있죠. 대표적인 자주점유가 소유자의 점유는 당연히 자주겠죠. 그걸 쥐가 지고 있으니까 쥐하려 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도둑의 점유도 쥐하려 훔쳤으니까 자주예요. 그리고 수증자의 점유도 자주면 수증자가 무슨 말이에요? 정려를 받은 사람. 내가 볼펜 한 자를 주고 싶은데 받을래? 받았어 안 받았어? 내는 정려자고 받은 사람 수증자죠. 왜 받았어? 쥐하려 받았으니까 자주지. 또 뭐야? 매수인. 뭘라 샀노? 쥐하려 샀으니까 자주지. 이런 사람들이 자주야. 타주점 애울 필요 없어. 이건 4명 빼고는 다 타주야 그냥. 빌린 사람. 창고업자처럼 남은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뭐 전당포 업주처럼 담보를 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타주야. 쥐하려고 아니죠. 돌려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물건을 손에 넣을 당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훔칠 당시에는 쥐하려고 훔쳤는데 하루 만에 후회를 하고 돌려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야, 타주야? 그래도 자주야. 언제로 기준으로 한다고? 손에 넣을 당시를 기준한다니까. 3월 1일 날 뭐 하려고 훔쳤노? 쥐하려고 훔쳤으면 그 다음날 돌려줄 생각이 있더라도 무슨 점이야? 그거는 자주야.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그 당시. 그렇게 하면 되겠지. 자, 봅시다. 그래서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의 성질을 기준해서 줄여쳐. 점유 개시 당시에 외행적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뭘? 소유 의사가 있고 없고를 그렇게 정한다고. 외행적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내심의 의사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행적으로 볼 때 도둑은 뭐 하려고 훔쳤다? 쥐하려고 훔쳤으니까 자주예요. 그러니까 잡아놓고 보니까 판사님 나는 사실은 훔친 것이 아니라 돌려줄 생각, 잠깐 빌려 쓴다고 생각하고 가야지 내 하려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외관적으로 볼 때 도둑의 점유는 뭐야? 자주야. 쥐하려고 훔쳤으니까 자주. 그 밑에 판례 박스에 두 번째 판례 한번 볼까? 두 번째 판례 박스에 두 번째.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시된 점유는 줄치고. 포인트가 뭐예요? 매수. 자주야, 타주야? 매수. 왜 샀노?
죄로서 생겨 자주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하여 계시된 점유는 후일 매매가 무효가 돼도 후일은 따질 필요 없어. 그 당시를 보는 거야. 매매할 당시에 제할로 샀다면 그 뒤에 매매가 무효가 되었다 할지라도 점유의 성질이 타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처음부터 자주예요. 자주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세요.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타주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행위 당시를 기는 거는 행위 당시. 훔칠 당시에 제할로 훔쳤으면 자주야. 뒤에는 돌릴 생각이 있더라도 자주야. 자주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표가 안 나있는데 이걸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주가 아니면 다 뭐예요? 타주거든. 그러니까 자주는 보니까 지금 매매, 정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의해 개시된 점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매매를 통해 샀다, 매수인, 정려를 통해 받았다, 수정자, 또 아까 보는 거 소유자, 또 뭐야, 도둑 이런 사람들은 다 자주고 나면 다 타주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주, 타주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점유 전환 이런 것들은 공부 좀 더 하고 나서 봅시다. 넘어서 양가로 5번에 보니까 자주 점유율이 추정되어 있죠? 아까 여기서 봤다, 그죠? 도둑인지 뭔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지고 있는 것만으로 뭐로 추정된다?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자주, 병원, 공연, 선의, 적법 다 추정되고 뭐는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안 보고 넘어가니까 그렇네. 근데 그 안 보고 넘어가더라도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는 195페이지를 보세요. 195페이지 보면 그 법정 박스가 있죠. 197조 교문을 봅시다. 점유의 태양이 되어 있다. 태양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다 아니면 모습이다. 모습이야. 태양을 뒤집으면 뭐가 될까? 양태 아이가 양태. 태양을 뒤집으면 양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양태, 태양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태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양이다라고 합니다. 한글이 어렵다니까? 처음 글을 읽는 사람들 왜 태양이라 하노?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양태, 태양 같은 말. 요렇게 쓴다. 한자로 쓰면 태양 요렇게 쓰거든. 태양. 양은 무슨 말입니까? 모양 이런 뜻이고 모양. 태는 무슨 말입니까? 모습입니다. 태도 모습 아닙니까? 뒤태가 아름답다 이런 말 쓰잖아요. 태가 좋다, 태가 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 태아이가 태. 모습. 뒷모습이 아름답다, 뒤태가 아름답다. 그거 같은 말 아니에요. 태양. 모습. 일본 말이야. 우리는 태양이란 말 잘 안 쓰죠, 그냥? 이런 말 하면 그냥 모습.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행태 이런 말을 쓰죠, 그죠? 행태. 점유의 모습. 점유의 모습. 그래서 1번에 보니까, 1항에 보니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유의 여사로를 다른 말로 치면 자주 이런 뜻이야. 아까 소유의 여사가 있으면 자주래 있죠? 소유의 여사, 자주. 그러니까 소유의 여사를 읽을 때 뭐라고? 자주 이렇게 읽으시면 돼. 자주, 선의, 평온, 공연, 추정이 돼야 안 돼요? 다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된다. 그런데 2항이 중요합니다. 선의 점자로도 본건에 관한 수에서 배상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자로 본다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볼 거예요. 그 다음 198조에 보니까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점유는 계속 동안함 치고 계속도 추정이 돼 안 돼? 계속도 추정이 된다 있죠? 그러니까 한 개 빼놓고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뭐 빼놓고? 무과실 빼고는 다 추정된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적법, 계속 다 추정돼. 그리고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점자 스스로 입증하고 추정되는 것들은 점자가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거 한 개 챙기시고 나머지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서 큰 타이틀에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하는 말이 보이죠? 뭐로 추정돼요? 선의로 추정돼? 악의로 추정돼? 점유를 하고 있으면 선의로 추정되는 거예요. 선의로.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그런 말 있죠? 일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본건에 관한 수에서 배상한 때, 즉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점자 져버리면 그때는 뭐로 바뀐다? 소 제기시로부터 악의 점자로 간주된다. 봅니다. 4월 1일 날
소유자인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람이 훔쳤다는 사실을 증명해버렸어. 그러면 자주점유 추징이 어떻게 돼? 깨지겠죠. 선의도 뭐로 바뀌어? 악의로 바뀌겠죠. 그거 시치 면제라고. 판결 확정시야, 소제기시야. 소제기시로부터 선의는 악의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일단 선의로 추징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월날 소를 제기해서 가령 10월 1일날 점유자인 도둑이 패소가 되어버렸다. 소유권이 뭐야? 본권이죠. 본권에 관한 수에서 패소했단 말은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점유자가 졌다는 뜻이에요. 지면 선의가 이제 뭐로 바뀌어? 악의로 바뀌는데 언제부터 바뀌어? 판결 확정시로부터 소제기시로부터. 자주는 뭐로 바뀔까? 타주로 바뀌겠죠. 이제 번복이 될 거 아닙니까? 졌으니까. 그럼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판결 확정시야.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판결 확정시.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것은 소제기시.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인데 초보 과정부터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나중에 이제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줄은 한 개 쳐놓으세요. 양가로 이번에 선의 점자로 추징이 되는데 선의 점자로도 줄을 쳐.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자로 본다. 간주한다나 본다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예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거기다 가로 다 묶고 그걸 가로 다 묶어 놓습니다.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것은 소제기시.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끝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04번 타이틀 가실 있는 점유, 가실 없는 점유. 가실이 있으면 무가실, 가실이 없으면 무가실. 근데 무가실은 추징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했죠? 안 되니까 누가 입증이 될까? 점유자 스스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안에 2번 보세요. 197조가 일정한 태양의 점유를 추정하지만 줄을 쳐. 가실 없는 점유, 즉 무가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줄치고. 따라서 가실 유무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해야 돼?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주장하는 자가 뭐야? 무가실을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소송이 붙으면 갑은 뭘 주장할까? 의뢰 점유는 가실이 있다 주장할 것이고 도둑은 뭘 주장할까? 나는 가실이 없다 주장하겠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무가실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가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을 스스로가 요거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건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그거 한 줄 보고 그 다음에 점유권 취득과 소멸은 시간상 그거는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198페이지 넘어가면 점유의 특정성에는 굳이 볼 필요 없고 그 밑에 니은의 포괄성이라는 말이 보이죠. 그지? 포괄성은 우리가 대충 아까 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야? 상속이었죠. 그지?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아버지가 3월 1일 날 직접 점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어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되겠죠. 이게 포괄성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한테로 바로 뭐가 넘어간다? 직접 점유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포괄성에는 그대로 몽땅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무 시계를 빌려서 차고 있다 사망했다. 자주야 타주야? 빌려서 차고 있다니까. 타주 아이가. 아버지가 나무 시계를 빌려 차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다. 그럼 아버지는 그 시계에 대해서 타주 점유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상속이 되면 그 점유는 무슨 점유야? 타주냐. 그러니까 자식의 점유는 타주가 되는 거지. 자주가 되는 건 아니야. 그대로 넘어오는 거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포괄성에 보니까 점유권의 상속이 대표적인 것이고 뭐 포괄유정 합병도 있다. 그래서 B번 판례 봅시다. 피상속인은 죽은 아버지예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물건은 당연히 상속인이 점유해야 된다. 그리고 상속인은 지배할 필요도 없고 상속 개시 사실을 알 필요도 없다 이랬죠. 아까 손에 시계를 안 넣어도 직접점유가 바로 넘어오는 거야. 3월 3일로 손에 넣었잖아. 하더라도 이틀 동안 손에 시계를 안 넣어도 직접점유가 그대로 넘어온다고. 가질 필요도 없고 아버지가 무슨 물건을 가지는지 몰라도 관계없어. 그게 포괄성이야.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 그대로 몽땅 넘어옵니다.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승계하는 점유 및 점유권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은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를 제한되기 위해서 필요한 근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속하고는 점유의 성질이 바뀐다 안 바뀐다? 생전에 아버지가 타주 점유로 가시면 자식도 타주 점유를 취득하고 직접 점유로 가시면 직접 점유를 그대로 취득하는 거지. 이틀 동안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이틀 뒤에 손에 넣었을 때 직접 점유를 취득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대로 그래서 포괄이라는 단어만 이해하면 돼. 포괄이 뭐지? 그대로 몽땅. 그래서 그 그대로 몽땅을 이해하면 된다니까. 그대로 몽땅이니까 안 바뀌어. 성질이 그대로. 상속만으로는 점유의 성질이 바뀐다 안 바뀐다? 상속만으로는 점유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 그럼 바뀌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지?
상속 이외의 다른 권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만 일단 알아놓으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지금 우리가 찔끔찔끔 보니까 그 공부를 할 때도 찔끔찔끔 보세요. 봤던 것만 이렇게 봤던 것만 이게 빼대가 되는 것들이니까 이것만 쭉쭉 보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더 살만 붙여주면 되니까. 점유권은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오지만 소유권을 배울 때 기초가 되는 부분이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는 200페이지예요. 200페이지. 200페이지 그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되어 있죠. 이것이 점유권에 시험 나오는 부분이에요. 나오는 부분이고 그건 못 보겠다 근데 시간이 다 됐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제 우리 몇 번 남았어요? 3번 남았어요? 시험까지 다 가야 돼. 내가 좀 부담스럽다. 1, 2월달 되면 8번 만에 이걸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편할 거예요. 지금 기초도 좀 잡히고. 기초도 잡혔다는 전제하에 봅니다, 1월달은. 그러니까 11월, 12월 때는 기초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된다, 해라. 그래서 첫날 수업을 몇 번 봐야 돼? 머리에 스며들 때까지 봐야 돼, 스며들 때. 첫날 수업을 계속 보셔야 된다고. 첫날 수업만 제대로 탁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꾸 이제 쌓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잘 보시고. 다음 주에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부터 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봐도 모르겠다면 저녁에 가서 또 듣고 이래. 가만히 테레비 보지 말고 복습이 안 되면 와서 듣고 또 복습하고 이러면 되지. 2번 듣고 3번 듣고 이게 좋지. 그 인강 보는 것보다 들어와서 이거 직접 듣는 게 빠르잖아. 한 번 더 들으니까 또 낫겠지. 그래서 빨리 기초를 잡도록 노력하세요. 가만히 있다고 잡히는 게 아니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